네, 과분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위가 끝날 때쯤에서 포항공대가 생겼습니다. 이게 신설학교다 보니까 교수를 많이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우리 학과를 만드셨던 김영걸 교수님께서 제가 아직 디펜스 하기 전인데 미국에 전화를 하셨어요.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학과를 만드는데 너 와라 그러셔갖고 얼떨결에 그냥 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벌써 이제 30 정확히는 조금 숫자를 제가 수정해드리면 35년 하고 2주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35년은 채웠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유학 가기 전에 회사 다녔고 회사 갑자기 망해서 급히 유학 갔는데 그래서 저는 교수가 아닐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생은 참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참 여러 가지도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자들이 워낙 훌륭해서 제가 시작만 이렇게 조금만 했는데 각자 자기가 알아서들 다 훌륭한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발표해 주신 이제는 중견이 됐죠. 제자 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과학의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는 지식의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죠.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까지 한 사람이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빈치를 최초의 엔지니어 그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렸던 토마스 헉슬리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린 이제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An engineer should know something of everything and everything of something.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한 가지는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조금은 알아야 된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지식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거저거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우물을 깊이 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버틀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엑스포트라는 것은 who knows more and more about less and less 점점 깊게 파는 거죠. 그래서 until he knows absolutely everything about nothing 델타 펑션이니까 에어리어는 같겠죠.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 집단지성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지식의 양이 많아져서 한 사람이 한 분야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의 시대가 됐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노란 티셔츠 그러면 티셔츠가 본질적인 거고 노란은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이게 주된 거고 콜렉티브라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죠. 그래서 근데 불행히도 이걸 집단지성으로 번역을 해놓고 집단이 더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는 이거를 지성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 로마의 유명한 사람들 총출동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뭘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큰 거를 이루자 이런 뜻으로 제가 학과장 할 때 요 그림을 하나 사갖고서 우리 과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ERC가 됐다고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이 은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이켜봤더니 여기 이제 끝머리에 제가 있고 우리 선생님 쭉 올라가 보니까 헬무트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과학자가 몇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고 해보면 대충 유명한 사람하고 다 걸립니다. 의외로 저하고 붙을 수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키스트 원장이었던 박원훈 교수, 박사님, 그분이 우리 선생님하고 같은 지도 교수 밑에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재밌는 그런 거고, 여러 가지 경력 중에 저는 이제 재료부문위원장 했었던 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대부분이 이론가입니다. 그리고 저도 통계학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우리 김영걸 교수님께서 이론 해봐야 별 수 없으니까 뭐 아니면 도다 이거죠. 교과서에 실리거나 아니면 흔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실험을 해라. 그래서 이제 평생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오전에 들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했죠. 그게 이제 제가 주로 하던 실험이 없어서 이제 이것저것 할 수 있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럭키하다고 했던 게 여기 보면은 theory, 이론이라는 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만든 사람만 믿는 거고 실험이란 건 다 믿는데 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제 누가 했냐면 무려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 만들어 놓고 남들이 안 믿어갖고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김영걸 교수님이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은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전문 실험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한 실험들은 대부분이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 TRL1에 해당되는 실험을 했습니다. 요새 뭐 학교에서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그래서 TRL10에 해당되는 정말 실용화에 가까운 일들은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험 결과 제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탄소 나노 카본 재료들의 발견과 관련된 그 멀리 스토리들을 해드리는 게 아마도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강연은 제가 탄소학회에서는 한두 번 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몬트리올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게 캐나다의 과거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세종시로 수도 옮기려다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캐나다는 수도를 5번을 옮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여기 퀘벡 시티라는 데 있다가 그 다음에 몬트리올, 그 다음 킹스턴, 그 다음 토론토, 그 다음에 현재 수도인 오타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넓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옮겨 다닌 거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 가면 수도가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수도, 경제수도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마 헌법재판소 분들은 그런 세계사는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저건 이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인데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사바티카를 저기로 갔어요. 그래서 1년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1년 반 있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하거든요. 그래서 밤새워 공부한다 이런 일은 잘 없고요. 밤새워 노는 일은 많습니다. 이 몬트리올이 이렇게 의자처럼 생긴 섬인데 몬트리올에 딸려 있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죠. 이 섬이 이제 세인트 헬렌 섬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 세인트 헬렌 섬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세인트 헬렌 섬 길쭉한 데 가보면 요런 구조의 건물이 있습니다. 딱 보면 플러렌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근데 요거가 몬트리올 바이오스피어입니다. 생태박물관이죠. 원래는 엑스포 기간 동안 미국관이었는데 이제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현재 생태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서 본 건데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제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이 사람이 평생 추구해 왔던 게 최소의 재료로 최대의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없는가. 이거를 평생 연구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러스를 바깥으로 세우고 내부를 이제 비워놓으면 이제 최소의 재료로 최대의 스페이스를 얻는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타임지의 그 표지 모델로도 나왔고 좀 과격한 주장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천을 잘 씌우면 공중부양도 할 수 있다. 조금 배우면. 왜냐하면 이게 기구하고 거의 같은 구조잖아요. 좀 과격한 주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나노카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노카본은 보통 이제 플로렌, 카본 나노튜브, 그라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 4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각각 이거를 이제 0차원 구조, 1차원 구조,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약간 갖다 붙인 듯한 그런 이제 게 있긴 하죠. 플로렌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96년도에. 그 다음에 카본 나노튜브가 노벨 화학상이냐 노벨 물리학상이냐 갖고 이제 옥신각신 누가 원조냐 원전 논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라펜이 2010년에 덜렁 받아버렸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라펜 그러면 무슨 꿈의 신소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노벨 화학자들이 노벨상 받을까 봐서 물리학 쪽에서 서둘러서 미리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좀 인연들이 있는데 이지마나 엔도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좀 아는 분들이고 빨리 노벨상을 받아야 제 애들한테도 아빠 친구가 노벨상 받았던 자랑 좀 할 텐데 못 받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가임은 제가 이제 사바티카를 가려고 몇 번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핀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안드레 가임이 그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개코 도마뱀이 벽에 이렇게 붙는 그게 이제 발의 그 구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사이언스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거 내가 재밌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저는 이제 CNT를 이렇게 키우니까 그 구조로 이렇게 벽에 붙지 않을까 해서 사바티를 가려고 한두 번 컨택을 했는데 누가 영국 가면 고생한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했어요. 갈걸. 그랬으면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 밑에서 사바틱 하는 거잖아요. 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플로렌 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네이처에 나온 논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용은 많이 하는데 잘 안 읽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왔습니다. 반드시 원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인데 그나마도 요만큼은 딴 거니까 2페이지가 제목되죠. 제목을 보면 C60 버크민스터 플로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된 거는 원래 이제 그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하이 카본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해서 그러면 그 이런 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파이트 표면에 이제 레이저를 때린 거죠. 거기서 이제 확 이베포레이트 해갖고 왜냐하면 성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온에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재현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플로렌이 나온 거죠. 좀 더 그 페이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During experiments aimed at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by which long-chain carbon molecules are formed in interstellar space and circumstellar shell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를 연구하다가 이제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graphite has been vaporized by laser irradiation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실험 장치인데 여기에 이제 그래파이트를 넣고 이제 백큐음을 뽑고 그다음에 레이저로 때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워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알고니아 힐리움으로 이제 워시하고 이제 때렸더니 이런 스펙트럼이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스펙트럼을 얻고 나면 우리가 보통 요 녀석이 뭔가 좀 높은 게 있고 이게 두 번째 높은 거긴 한데 대충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실력자잖아요. 노벨상 받을 만한 실력자라서 힐리움 압을 올리면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확한 논리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압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두 피크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났고 거기다가 여기 보면 인테그레이션 캡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채널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늘려갖고 했더니 이 두 개만 피크가 아주 현저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C60에 해당되고 이게 C70에 해당되는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카본이 60개 붙은 롱체인 이거는 좀 파시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카본이 60개짜리는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라고 추측하는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마침 축구공하고 상당히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올린 또는 스페린, 사커린 또는 칼보사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붙일까 하다가 이게 아까 몬트리올의 그 버크미스터 풀러가 만든 건물과 구조가 유사하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페이퍼의 제목을 버크미스터 풀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버크미스터 풀러랜이라고 붙인 거죠. 근데 길잖아요. 기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풀러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 논문들을 이제 아주 철저히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실력자구나. 그냥 단순히 뭐 한 게 아니고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실력자다. 이런 거를 이제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이 과정이 정말 이 사람들의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플러렌은 제가 깊이 모르니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실력이 들통이 나니까 CNT로 넘어가겠습니다. CNT는 이제 아까 뭐 이제 다 아시죠? 멀티월에서 이렇게 겹겹이 된 거, 옆이 열린, 끝이 열린 거, 닫힌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게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한 겹짜리가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게 소위 말하는 91년에 이이지마가 네이처에 낸 페이퍼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이 Helical Microtubules of Graphite Carb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카본 나노튜브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보고한 걸 보면 싱글월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 겹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왜 당시에 굉장히 그 쇼킹했냐면 우선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카본에 관심이, 카본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가장 그 관심이 이런 힐리카라는 스트럭처였어요. 그래서 카본 위스커라는 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스커는 이제 돌돌 말린 구조인데 여기는 튜브인 튜브 구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좀 특이한 구조다. 그리고 이게 네이처에 실린 가장 큰 원인은 이이지마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템으로 애톰을 최초로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논문보다는 이이지마가 그 아리조나에 있을 때인가 그때 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템 전문가거든요, 이이지마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애톰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러면 이 튜브인 튜브 구조와 이런 스크롤 구조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한 장 그라펜이 또르르 말린 게 이제 튜브가 되는데 이 튜브가 어떤 방향으로 말렸냐에 따라서 요거를 각도를 이제 카이렐러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장으로 돼 있으면 이 카이렐러티가 전부 동일합니다. 이게 전체가. 근데 튜브인 튜브가 되면 이게 길이가 모든 길이가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길이만 가능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카이렐러티가 한 장 한 장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크라이테리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한 장으로 돼 있으면 이게 잡아 빼면은 이렇게 줄줄이 딸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튜브인 튜브가 되면 잡아 빼면은 속에 것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튜브인 튜브 구조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CNT에다 이게 전극을 만들어 갖고 전기를 흘려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스무드하게 타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튜브인 튜브가 되면 한 장씩 타니까 이제 이렇게 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튜브인 튜브 구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노벨상을 못 받았냐면 이지마가 이제 저렇게 하니까 이 여기 엔도 있죠. 이 엔도가 그건 내가 옛날에 다 한 거야. 그래서 76년 논문을 들이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뭐 옛날에 내가 다 한 건데 이거 새로운 거라 그러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소련 사람인 것 같은데 독일 저널에 냈는데 우리 52년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전 논쟁이 붙어갖고 이제 하고 못 주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라펜이 노벨상을 받아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카본 나노튜브 그런데 이게 제가 옛날에 ISO 활동할 때인데 우리나라의 그 소위 중소기업에서 만든 CNT들을 다 수거해 갖고서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성분은 카본이고 크기는 나노고 형태는 튜브니까 뭐 카본 나노 튜브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게 스트럭처가 차마 카본 나노튜브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쪽에 13개, 16개 또 바깥에 아모르퍼스 카본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든지 또 같은 한 개인데 한쪽에는 6, 7개고 저쪽 끝에 갔더니 두꺼워져 갖고 12개, 16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가다 뭐 이렇게 속으로 툭 튀어나온 거, 끄트머리 막힌 거 뭐 등등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ISO에서 CNT 표준을 정하는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타프한 기준을 들어갔고 그것만 CNT라고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아까 JO라는 회사가 잠깐 등장했었는데 JO도 처음에는 참 잘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뭔가 과제 심사위원이었는데 JO에서 이렇게 많이 만든 걸 들고 왔길래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이 막 화가 나서 그냥 도중에 나가버리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JO 사장님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JO가 기술이 좋아져갖고 아주 좋은 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 지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좀 지나면 이제 실력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들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잘합니다. 그 이제 멀티월은 그렇고 싱글월은 사실 이제 그라펜이 하나가 이렇게 또록 말린 거죠. 어떻게 말렸냐에 따라서 뭐 암추어, 지그재그, 카이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멀티월 CNT를 만들고 나니까 뭐 내가 옛날에 한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겹짜리 제 건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한 겹짜리를 그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지마가 다시 네이처에 이것도 2페이지짜리 페이퍼였던 것 같은데 한 겹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93년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이지마가 CNT를 발견한 이래로 뭐 CNT가 어쩌고 저쩌고 되게 모든 논문 보면 첫 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읽어보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싱글월 얘기할 때는 93년을 인용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91년 인용했죠. 어쨌거나 요게 그 논문에 나온 이제 그 싱글월이고 그라파이트하고 철을 섞어갖고 이제 아크 디스차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이제 알곤과 메탄을 좀 섞어갖고 했더니 메탄과 알곤이 있어야지만 싱글월이 나오더라. 그 가스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페이지를 잘 보세요. 603페이지죠? 근데
605페이지에 그 IBM 팀에서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를 우리가 합성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사실은 이게 네이처에 서미트 된 게 한 주일인가 두 주일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호에 이제 그래도 이지만해가 조금 빨랐기 때문에 이제 앞뒤로 실어준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라이스 대학에 있는 그 프로페서 키앙인데 이 사람이 그 칼텍의 학생 때 IBM 에임스 랩에서 매튜라고 있죠, 이 사람 랩에서 하면서 이제 이걸 합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해봐라. 확인 실험하느라고 이게 서미트가 조금 늦어진 거죠. 억울해 하더라고요, 만나봤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 코발트를 이제 흑연에 섞어갖고 아크디스처지했고 힐륨 분위기에서 했어요. 그리고 코발트가 있어야지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지마하고는 영 딴소리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고 그냥 맨땅에 다들 헤딩했던 거죠. 그 사이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칼텍에서 박사학위 받자마자 UCLA의 교수가 됐는데 제가 그때 UCLA를 방문해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그 뭐죠? 후드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조교수. 그러면서 그냥 한 학기에 강의를 4개나 해야 된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간첩을 하나 심자 싶어갖고 연구비를 내가 얼마쯤 주면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한 5천만 원 주면 자기가 미국의 나노튜브에 관한 거 다 조사하고 뭐 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구경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3천만 원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포스코 사람들한테 야, 한 3천만 원 주고 우리 다 보고 받읍시다. 근데 포스코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사는 못했습니다. 워낙 뭐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라이스 대학에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라펜의 발견으로 넘어갈게요. 이 가임하고 노보셀로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라펜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planar graphene itself has been presumed not to exist in the free state. 근데 being unstable with respect to the formation of curved structures as soup, fluorines, and nanotub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너무 얇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 뭐죠? 습자지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굽어지지 않습니까? 미케니컬 스트렝스가 지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겹짜리는 이렇게 프리스탠딩 못하고 이제 이렇게 커브가 져갖고 플러린이 되거나 나노튜브가 돼야 되는데 한 겹짜리를 찾아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의 2004년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이걸 자세히 봤는데 이게 보통 한 겹이면 한 0.344나노미터 측정하는 데 따라서 한 0.4나노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본문인데 전혀 못 찾았어요. 아니 그러면 한 겹짜리 없는데 무슨 발견했느냐 그랬더니 그 서포팅 쪽에 갔더니 요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이게 본문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서포팅에 들어가나 싶은데 저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랬고 사실 한 겹은 그라펜, 여러 겹은 그라파이트잖아요. 요새 그라펜이라고 나오는 논문들이 과연 한 겹을 다루냐 하면 좀 퀘스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라펜이 노벨상 받으니까 여러 겹, 그라파이트 하면서 그냥 그라펜이라고 우기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신문 기사를 보면 뭐 스카치 테이프로 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천재적이다 뭐 그런데 사실은 레이어드 머티리얼 하는 사람들은 늘 쓰는 방법이거든요.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이제 97년도 ASTM 코드도 있어요. 테이프 붙여서 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각도는 어떻고 저쪽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이잖아요.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 붙였다 떼는 거를 그렇게 엄청난 총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겠죠. 또 이제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게 필립 김이 아쉽다. 같이 노벨상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필립 김이 낸 거는 1년 뒤에요. 네이처 논문인데 여기 보면 레퍼런스 8에 표시된 것 같이 해서 재료를 만들었다. 레퍼런스 8이 바로 그 전에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으면 여기까지 껴줄 것 같은데 안 껴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못 받았고 아쉽게 됐죠. 필립 김은 당시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지금은 하버드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하버드에서 이제 물리학으로 PhD를 받았기 때문에 모교로 돌아간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탄소쟁이들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보헴 교수거든요. 그 르넨 대학의 보헴 교수인데 이 사람이 62년도에 낸 논문을 보면 이제 이 한 겹짜리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AFM 두께를 다 측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노벨상 그라펜이 받았다 그래서 어이 보헴이 받았나 보다. 그랬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사실 보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게 94년도에 아이유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을 보면 이 파트입니다. 서픽스 ENE라는 것은 아로마틱 카본에 붙인다. 예를 들면 나프탈렌, 안트라센, 코로넨 따라서 싱글 카본 레이어 그래피틱 스트럭처는 우리가 그라펜이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용어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원조를 빼고 자기들끼리 노벨상 받은 게 좀 카본쟁이인 저로서는 사실 불만이죠. 보헴까지 같이 받았으면 아마 우리 충남대 교수들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헴 교수가 충남대 여러 번 찾아왔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그라펜 논문이 나온 것들을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라펜 옥사이드를 대부분 다루면서 그라펜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이런 이쪽 사이트는 굉장히 이너트하지만 이게 더블 본드가 이게 레조넌스 하게 되면 엄청 스테이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성간에도 스테이블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끄트머리는 굉장히 액티브해 갖고 이렇게 옥시전 공격받아서 온갖 옥시전 그룹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거 그라펜을 만드는 방법이 보통 이제 그라파이트를 화학 처리해서 이걸 분리시켜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 여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뻥뻥 뚫리게 됩니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리덕션을 하면 옥시전은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데가 다 너덜너덜해 구멍 스위스치처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그라펜이라고 불러야 되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펜 쪽의 논문들이 리프로듀스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서로 다른 머티리얼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탄올로 한 게 에탄올에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걸 갖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미케니컬 프로퍼티 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라펜을 똘똘 말면 CNT가 되니까 CNT나 그라펜이나 저한테는 같아요. 미케니컬한 거에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모빌리티도 같고, 컨덕티비티도 같고, 커런트 덴시티도 같고, 서멀 컨덕티비티 같고, 케미컬 스테빌리티도 같고, 미케니컬 스테빌리티도 같고, 지오메트리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은 많이 나오지만 언제 돈 될까 생각해 보니까 CNT의 뭐 electronic property, electrical property, mechanical property, large surface area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아마도 이미넌트라고 선호 이런 것들이 제일 빨리 좀 돈과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니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디스턴트한 그런 것일 것 같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LG화학이 이런 탄소 나노튜브 공장을 세웠습니다. 상용화에 지금 이미 쓰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저건 멀티홀이고 싱글홀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싱글홀을 단순히 컨덕터로 쓰겠다 그러면 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일렉트로닉하게 쓰겠다 그러면 이 싱글홀의 다이미터나 카이렐러티에 따라서 밴드갭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미터 카이렐러티를 정교하게 똑같은 놈을 같은 놈만 만들 수 있어야 뭐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 안 그러면 반도체가 만들었는데 다 프로퍼티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대량 생산은 싱글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다 하고 있죠. 근데 프로퍼티까지 똑같이는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케니컬한 거 또는 컨덕팅 이런 거는 쓸 수 있지만 일렉트로닉 쪽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끔 나오는 게 뭐 CNT는 표면적이 엄청 넓다 이런 얘기 하죠. 넓어요. 넓은데 문제는 더 넓은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활성탄만 해도 뭐 4,000짜리도 있거든요. 오사카 게스에서 요새도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4,000짜리도 많던데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게 이제 한 1,000, 잘 만들어 요 부분이 있고 더 넓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새 CNT는 좀 붐이 죽었지만 그라펜 갖고 뭐 꿈의 신소재 그러지만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쓸 수 없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라펜은 이제 CNT가 펼쳐진 거니까 일단 표면적은 2배죠. 그렇죠? 양면을 쓰잖아요. CNT는 이렇게 말렸으니까 한쪽 면밖에 못 쓰니까 그런 면에서 넓은 표면적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아마 그라펜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바깥쪽에 엣지가 다 액티브하니까 그런 액티브한 엣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라펜이 유리한 거고, 근데 스테이블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CNT처럼 또록 말려갖고 끝만 액티브하고 가운데는 이너트한 이런 구조가 더 유리한 거고. 근데 이제 리뷰 페이퍼인데 이거 HM 챙이라고 중국 친구인데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근데 과연 실력까지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리뷰 페이퍼를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소가 CNT에 저장된다 해갖고서 뭐 보면은 이제 이게 웨이트로 보면 뭐 막 60%짜리도 있죠. 이건 CNT는 아닌데 또 싱글홀에 한 10%쯤 들어간다. 뭐 이 사람 죄는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리뷰어니까 단순히 페이퍼 모아갖고 그냥 나열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수치들은 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재현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런 건데 단순히 이렇게 모아서 페이퍼를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냥 블라인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아까 나왔던 이 딜론하고 키앙 다시 나오죠. 이 사람들이 싱글홀에 수소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최초로 이제 발표했던
네이처에 발표했던 그 논문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이제 싱글홀에 수소가 안 들어가더라. 그런데 열 처리를 했더니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더라. 어떻게 된 거냐? 열 처리하는 동안에 양쪽 싱글홀의 캡이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뭐 그런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아까 60%라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라파이트 나노파이버라고 부르는데 엣지 사이트가 억시전이 있으니까 수소가 여기 잘 붙어요. 여기는 안 붙고. 그래서 엣지가 이렇게 많을 때는 이제 수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페이퍼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 로드리게스하고 베이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논문 내고 학교에서 이제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수로 밝혀졌거든요. 이 사람들 실험한 건 고압 용기에 CNT 넣고 수소를 고압으로 넣고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압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럼 이 수소가 CNT 속에, CNT가 아니라 그라파이트 나노파이버에 붙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반응기가 센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은 학교에서 그만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사이언티픽하게는 저 같은 9세대보다는 지금 신세대 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9세대가 돼서 논문을 이제 철저히 읽는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학생들 이렇게 보면 조금 소홀히 읽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 스티브 잡스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원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자기가 1970년대에 그 젊을 때 실리콘밸리 살았는데 그때 이 Whole Earth Catalog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잡지 폐간호에 백 커버에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이 있었다. On the back cover of their final issue.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너네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게 연설문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게 한 말조차도 우리가 이제 철저히 잘 안 다루잖아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SNS의 시대에 이게 우리가 wrong information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제 18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혼조 교수가 네이처나 사이언스 수업 분위기 연구 90%는 거짓말로 10년 후에는 10%만 나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이오 분야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믿지 않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납득될 때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물러가고 더 훌륭한 후배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국가유공자 유족증인데 뭐 어떤 예,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6.25 참전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국가유공자 유족증이라는 걸 저한테 보내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가끔씩 돈도 보내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안 되지만 돈도 줍니다. 네, 교수님 혹시
이 마지막 장이 페어웰의 이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역학 이론가 하다가 갑자기 실험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XRD가 뭐의 약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요새 그 젊은 분들 보면 정말 실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계가 좀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은 훨씬 더 세계적인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가져온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